고위 공무원분들, 외교 쪽에 계신다거나 통일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거나 퇴역 장군들도 공격을 합니다. 다 기회가 오면 내부까지 쭉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의 권진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곽경주입니다. 곽경주의 다크웹 인사이드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또 가장 큰 위협이 북한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북한 해커 조직은 또 특히 정부 산하에서 엘리트 조직으로 운영을 해서 네. 제가 알기로는 해킹 능력이 거의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북한 추적 해커 조직들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연구들 주로 해오셨죠? 보통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던 공격 그룹들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었고요. 사고 조사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 주로 뭘 했냐면 악성 코드들 간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침해 사고 조사를 나갔을 때 거기서 나온 증거들을 가지고 또 어떤 수법을 이용해서 침투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악성 코드가 이제 사이버 무기잖아요.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면 네. 이게 어느 국가에서 만들었거나 어떤 네. 조직에서 만들었거나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최근에 정권 교체기 아무래도 이제 정보 탈취를 위해서 네. 뭐 인수위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대북 종사자분들, 네. 외교, 국방 이런 쪽 대상으로 해서 좀 특정인 대상으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북한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네,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북한 쪽 하면 여러 개 조직이 있는데, 예전부터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룹은 김숙희라고 이름 붙여진 그룹이 있어요. 김숙희 같은 경우에는 스피어피싱 이메일 같은 걸 많이 보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의 주요 공무원들이라든가 뭐 정치인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보내는데, 최근에도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현재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사칭해서 공격을 한다던가 공격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죠. 네. 그 목적 자체는 결국에는 계정 탈취하고 데이터 탈취하고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김숙희가 그런 것만 사실 하는 건 아니고, 다 기회가 오면 내부까지 쭉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취약점 같은 것들도 이용하기도 하고, 스피어피싱만 잘하는 조직은 아니고 내부 침투도 네. 어느 정도 잘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아무래도 뭐 북한 추적 해커 조직들이 이제 그 외화 벌이를 위해서 네. 가상화폐들도 많이 탈취한다고 많이 얘기 좀 네, 들었거든요. 그쪽 움직임은 좀 어떨까요? 가상화폐 탈취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하죠. 가상통화 거래소들 공격을 한다거나,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의 그 PC 내에 있는 가상자산을 보관해두고 있는 네. 그런 월렛을 공격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수년 전부터 계속 계속 해오고 꾸준히 있습니다. 지금.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일찌감치 깨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북한 추정 공격이다라고 좀 알 수 있는 어떤 이런 뭐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네. 특징이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방법론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이버 쪽에서도 범죄 심리학의 그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듀스 오퍼랜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범죄자 행동 양식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 뭐 살인 사건이나 이런데 범죄를 보시게 되면 피해자의 특성, 범행 시각, 장소, 그다음에 범행 도구, 침입 경로,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나 뭐 상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동 수단을 뭘 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모듀스 오퍼랜디, 줄여서 그냥 MO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것들도 사이버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MO가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 시그니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볼 때 이제 빅티몰로지라는 걸 보는데, 피해자학이라는 뜻이고 피해자 유형, 통계 이런 건데,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사이버로 다 전환시켜 보면은, 첫 번째로 범죄자 행동 양식, 여기는 아까 그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침입 경로, 범행 도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악성 코드는 어떤 악성 코드를 쓰고 뭐 랜섬웨어를 쓰는지, 뭐 그리고 초기에 침투를 해서 들어올 때 스피어피싱을 하는지, 그리고 스피어피싱을 할 때 뭐 사용했던 IP는 어느 국가 걸 쓰는지, 뭐 어떤 호스팅 업체 걸 쓰는지, 이런 것들도 다 그 모듀스 오퍼랜디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악성 코드 안에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분석가들이 쉽게 분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내부 내용을 잘 못 알아보게 만들어두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못 알아보게 만드는 그 방식 자체도 이 공격자의 특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로도 이제 특징을 잡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확실한 시그니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빅티몰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주로 공격하는 그 그룹이냐를 볼 수 있는데, 금융권을 공격하냐, 아니면 뭐 정부 공무원을 공격하냐, 정치인을 공격하냐, 뭐 IT 기업인들을 공격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또 피해자학적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네, 이 모든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3월 이제 말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 북한 관련해서 사이버 테러 하면 3.20 사이버 테러. 네. 이게 참 그때 정말 방송사라든가 모든 정말 기관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정말 엄청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한번 3.20 사이버 테러를 다시 한번 좀 조명을 한번 해보는 네. 게 네. 저희가 향후 대비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3.20 사이버 테러는 2013년도 3월 20일 오후 2시에 우리나라 그 대형 방송사, 은행들, 거기에 있는 서버들, 그리고 말단에 있는 직원들 단말까지 굉장히 많은 PC와 서버들이 한 달 1시에 다 다운됐습니다. 와이퍼 악성 코드 같은 걸 쓴 거죠. 시동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악성 코드를 사용했던 거고, 당시에 이제 침해를 당했던 최초 진입 지점 같은 곳들은 말단에 있는 단말들을 관리하는 서버라든가 백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초기에 장악을 해서 거기서부터 굉장히 효과적으로 뭐 수천 대 수백 대의 PC에다가 악성 코드를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뿌릴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간값을 넣어놓은 거죠. 며칠 몇 시에 공격을 수행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발생했던 거고, 당시에 은행들 ATM기도 전부 다 마비됐었어요. 이제 당시에 그 운영 체제가 망가지다 보니까 그거를 복구해 내는데,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한 명이 USB에다가 윈도우 설치 파일 하나 들고 수천 개의 ATM들을 다 복구하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때 컸던 사건인데, 저는 약간 TMI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당연히 그 사고 조사에 끌려 나갔어야 됐지만 저는 당시에 그 약간 시골에 출장을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로 보면서 아이고 우리 회사 사람들 고생하겠다. 네, 그래서 당시 회사 분들이 거의 한 달 내내 고생 많이 했죠. 사고 조사하느라. 금방 또 잊혀져요. 그런 사건들은 다시 재발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다시 옛날을 한번 소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번에 랩서스 건도 있고 다크웹이나 이런 데 계정 유출 건도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북한이든 뭐 러시아든 이런 데서 그거를 모를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일어나는 공격의 행태를 봤을 때 3.20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 이제 방향성 자체를 사이버 테러보다는 정찰, 데이터 탈취, 은밀하게 하자라는 걸로 가고 있는 거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북한 추정 해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는 탈북인, 뭐 대북 종사자 뭐 이런 분들을 좀 주로 위주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공격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부분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우선 이제 정부 중앙부처에 계신 고위 공무원분들 특히 뭐 외교 쪽에 계신다거나 통일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태역 장군들도 공격을 합니다. 태역 장군 분들도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고, 그리고 그분들 이메일을 들어가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분들이 많아서 보통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스피어 피싱 이메일을 보내서 그분을 감염시킨 다음에 정보를 탈취해서 그분 이름으로 다시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사칭해가지고 PC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브라우저 크롬 같은 거 쓰시면 브라우저에다가 플러그인을 설치하실 수 있는데 그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한 다음에 데이터를 빼내가거나 해킹하는 그런 것들을 수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들이 그분들한테 많이 어렵거든요. 이런 거를 중간 레벨에서 좀 쉽게 설명해주고 뭔가 이런 보안 캠페인 같은 거를, 그런 교육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들 스스로도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개인에 대한 해킹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국가 안보에 연결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타겟이 되는 분들은 그런 걸 인식하시고 스스로 좀 학습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북한 또 얘기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좀 만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저희가 세계보안 엑스포라는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하는 보안 전시회에서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를 만듭니다. 둘째 날인 4월 21일 날 전시회도 보시고 또 저희도 직접 보시면 정말 또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떻게 사인해 주시나요? 제 사인 쓸 데가 없어서. 하여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